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청년들의 탓 울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 주거, 문화, 결혼, 출산.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금 청년에게 울산은 어떤 도시인지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한 분씩 20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시당 청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7살인 울산에서 직장 근무 중인 김경열이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에서 4년째 거주 중이고 지금 울산시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울산시당 청년 대변인입니다. 예, 27살 시당 청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열님 나오셨고요. 자, 국민의힘 시당 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고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청년 허진혁입니다. 예, 두 분 좀 긴장하셨어요. 방송도 처음이시고 27살, 23살, 20대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시의회 원내에 계신 의원 두세 분 정도 반고정을 주장하는 선배 정치인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청년 정치인인데 오늘 정말로 청년의 이야기, 20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 고와 뭐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발을 들인 이유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허진혁 위원장님, 23살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회와 나라 이야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예. 정치가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성장하면서도 이제 스스로가 책임과 자유 그리고 공정과 같은 가치에 조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점과 제 소신과 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일치한다라고 느꼈고 청년으로서 현실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 김경열 대변인님 어떤 계기였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좀 더 정치에 일찍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두 청년 모두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울산 청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는 울산대학교만 봐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꽤 있지만 울산 시민분들이 되게 많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가 많아야지 타지의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강한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꿀잼과 노잼을 의미하는 뜻이 이런 관광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울산에도 일산지도 있고 좋은 해수욕장들이 정말 많은데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서 저도 울산에 좋은 취직 자리가 있으면 물론 남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고 싶은 이런 단체나 이런 센터가 훨씬 부산이나 대구 쪽에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타 지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울산 현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울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죠. 먼저 김경열 대변인은 고향은 경북 안동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울산에 내려왔다. 어때요? 지금까지 좀 살아보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공업 도시 상막할 것 같다. 이런 편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울산에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가장 크게 놀랐던 거는 이제 울산 대공원을 갔더니 예. 봄에 갔더니 이제 장미와 꽃들하고 이제 풀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사실 이제 저희 고향에도 그렇게
가꿔진 정원 같은 건 잘 못 봤는데 여기가 공업도시가 맞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연들이 많고 산도 있고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를 내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반전되면서 지금은 훨씬 이제 산도 바다도 가까이 있는 예. 엄청 살기 좋은 동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자리 아니었어요? 본인에게 가장 그것도 뭐 영향을 없다고 끼친 거. 영향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진혁 위원장은 고향이 울산이군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쭉 살던 네, 맞습니다. 이 도시 울산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른 고민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산업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지만은 청년의 눈으로 볼 때 기회 다양성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 구조 속에서 선택지가 조금 제한적으로 느껴졌고 창업과 새로운 직무 기회도 넓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네. 이제 울산이 일하는 도시를 조금 넘어서 청년에게 다시 선택을 받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도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과 청년 중심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울산의 다음 도약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짠 게 아닌데 한 분은 장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이 모두 공존하는 울산인데요. 지난 12일에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동남권 인구 이동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자료고요. 지난해 울산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습니다. 5,4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10대, 2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제가 이제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두 분이 직접 내 주변인들, 내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을 테니까 궁금해요.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취업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울산에 정착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겠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강해졌어요. 저는 이유를 조금 세 가지로 예. 나눠봤는데 첫째, 일자리 구조의 다양성입니다. 구조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예. 네, 맞습니다. 제조업 중심 구조 속에서 이제 선택지가 조금 좁다라고 느끼면은 경력 확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이제 성장 경로에 대한 인식입니다. 청년들은 5년, 10년 뒤를 이렇게 보고 움직이는데 이직과 네트워크 기회가 수도권에 조금 더 많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청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문화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환경을 선택합니다. 예. 결국 울산을 떠나는 이유는 도시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찾아 움직이는 구조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불안한 건 뭐 서울에 있든 울산에 있든 불안한 건 똑같은데 이왕이면 서울 가서 맞습니다. 뭔가 해보자. 네네네. 이런 거죠. 네네네. 좀 더 아주 구체화된 기존에 들었던 분석보다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울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울산에서 이제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절반 이상이 외부에 있는 대학교로 간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비해서 이제 종합대학이 하나, 전문대학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 대학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이 5개 이상 있는 그런 이제 도시들도 많은데 울산은 왜 광역시인데도 이제 대학교가 부족한가라는 게 저는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예.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대학교를 외부로 나가서 그 이제 외부에서 시작되는 이제 대학 생활 이후에 생기는 네트워킹, 그 이후에 이제 취업 기회나 이런 거 모든 것이 울산 밖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기 힘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가장 저의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졸업을 하면 울산으로 내 고향이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교육 인프라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이게 진단하면 할수록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게 더 좀 뭐랄까 뼈아픈 지점인데 자 그러면 청년을 좀 돌아오게 만드는 해법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울산이 좀 어떤 점을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 김경일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울산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AI를 넘어선 피지컬 AI이지 않습니까? 그런 피지컬 AI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 아니면은 그런 거기서 생기는 변수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변수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울산의 산업 단지들이죠. 그리고 이런 울산의 산업 단지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규모 중에서 가장 크고 중공업, 제조업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산업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제 피지컬 AI에 접목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면은 이제 대도시나 이제 서울권에 있던 그런 데이터 IT 기업들이 울산에 지점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다시 울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핵심 부서 같은 것들은 다 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일부 포기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조 현장에 우리가 좀 잘해왔던 것은 지켜가면서 청년의 유입을 좀 유도하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허진혁 위원장님. 네.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제 청년 커리어가 완성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찾는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이 원하는 건 첫 직장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성장 경로까지 포함한 미래입니다. 청년이 울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경력 확장의 경로가 좁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울산을 단순히 취업하는 도시가 아니라 커리어가 쌓이고 완성이 되는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제가 또 세 가지를 또 나눴는데요. 예, 네. 세 가지로 나누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아, 네. 예.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첫째, 이제 미래 산업과 청년 인재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네. AI, 에너지, 모빌리티 같은 신산업에서 청년들이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둘째, 지역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 울산에서도 충분히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높아야 네. 그래야 좀 내려올 것이다. 네. 예. 셋째, 한 번 취업하고 끝이 아니라 울산 안에서도 이직과 전환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더 잘 느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주셨는데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일자리를 찾아 뭐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또 하나 어떤 정주 여건들, 문화적인 인프라들 중요하죠.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산이 꾸준히 이제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뭐 노잼 도시 오명을 안고 있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산이 꿀잼 도시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죠. 저도 SNS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하고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팝업 스토어나 핫플레이스 같은 이런 콘텐츠가 도시 이미지를 조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면은 울산은 이미 큰 자산을 조금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 대항암공원, 간절곶과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청년의 일상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매일 듭니다. 자연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울산에 놀러 오신 분이 네. 한 달에 막 서너 번씩 국가정원 가시지도 않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축제 중심의 이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공연이나 야시장처럼 상시적인 콘텐츠 구조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또한 청년의 도시는 밤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안전한 야간 상권과 심야 문화 공간도 조금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도시의 매력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때요? 꿀잼 도시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노잼 꿀잼이라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좀 촌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촌스럽게 느껴지고 가장 큰 거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노잼 도시의 양대 산맥인 사실 울산하고 대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전은 요즘에는 이제 성심당이나 이런 로컬 콘텐츠 때문에 이제 누구나 찾는 이제 빵 순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산의 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도에 과거에 이제 조선소나 이제 배수리 하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그 공간들을 이제 폐업을 하고 빈 공간들이 남아 있는 곳을 이제 카페나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채우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카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울산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요즘에 독점적 소비 경험이 없습니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울산의 부족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는 그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원석들은 많습니다. 장생포나 아니면 태화강 국가공원이나 아니면 대공원 같은 그런 좋은 원석들은 많지만 그거를 예. 아직 우리가 가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과 시민들이 과연 그거를 잘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잘 즐기고 청년들이 잘 즐길 수 있어야지 외부 사람들도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아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관이 주도해서 뭘 하면 잘 될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서울의 어떤 거리, 뭐 어떤 축제 그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청년이 주도하거나 시민들이 주도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지 관이 중앙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두 청년의 이야기를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 요즘 이제 청년들의 뭐 비혼,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좀 비화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두 분께 질문이긴 합니다만 결혼 출산에 대한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하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두 분의 어떤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더라 들을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이제 미혼이시고 맞습니다. 현재는 예. 사실은 친구들은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내가 좀 더 성장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 때도 그랬는데 요즘도 근데 이제 예. 이제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사실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이후에 출산 맞아요. 이후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사실은 이제 앞에 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울산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고 이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좀 그런 시도심에 위치한 그러한 주거 공간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실은 제조업 현장 위주의 이제 산업 구조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는 이제 남성들의 이제 출산 휴가나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을 예, 어렵죠, 쓰기가 분위기가. 일단은 이제 제도는 돼 있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압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고 싶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환경 때문이다. 네. 자, 우리 허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네. 결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가 있는 게 안정감과 책임을 조금 동시에 주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데 다만 출산의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주거와 소득, 경력 단절, 돌봄과 교육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에게 매우 큰 고민입니다. 출산 이후의 삶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함께 책임져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청년들도 비슷합니다. 결혼은 언젠가 하고 싶다. 네, 이런 의견이 많지만은 출산에 대해서는 훨씬 고민이 깊습니다. 예,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군요, 두 분이. 예전에 저도 여기 나온 어떤 청년분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뭐 이런 지자체 정책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하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에게 효과가 있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이 좀 나오면 결혼 출산 좀 미룬 분들, 생각이 없던 분들도 할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과 출산 정책의 핵심이 바로 주거 안정 주거 안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아이를 계획하려면 최소 5년 그리고 10년 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2년마다 계약을 걱정해야 하고 음. 높은 대출 부담 속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중심이 아니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거주형 공공주택 모델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신혼, 청년, 가구의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금리 우대 확대는 체감 효과가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몇백만 원의 출산 장려금보다는 우리 가족이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는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가장 먼저 낮춰주는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김경렬 대변인님 생각도 들어보죠.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특히 주거의 이제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이제 신혼부부인 2인 가구,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생기면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각각의 주거 환경에 따른 이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특히 공공임대 위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좀 천평일률적인 소위 말해서 국평이라고 하죠. 그 특유의 대형 평수들의 예. 아파트가 많이 특히 이제 시내 중심가가 아닌 외곽 쪽에 많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자신한테 맞는 주거 환경을 찾기가 매우 힘든 편입니다. 또 외곽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출퇴근이나 예. 이제 시내에 와서 어떠한 쇼핑이나 아니면 문화를 즐기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강제되는 환경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또 가장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의료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신생아나 아이들이 어릴 때 소아과나 이런 병원들을 가장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울산에서 자동차 없이 병원 가는 것 사실 성인도 하기 힘든 거를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다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고민한 거는 그런 것을 위한 이제 택시 대신에 이제 그런 육아를 위한 긴급 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어도 만약에 운전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도 이렇게 어떠한 소아과나 아니면 병원까지 무료로 이제 시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다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육아나 이런 병원에 대한 부담이 주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청년 정책을, 어떤 정책을 내는 지자체장이 좀 나와야 하는지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 정책을 단순히 복지의 하위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 전략이고 울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 정하는 핵심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청년 정책은 지원이 아니라 도시 설계 문제입니다. 첫째,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울산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미래가 열린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주 기반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월급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삶의 환경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이 편하고 살만한 집이 있으며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배움과 성장에 기회가 있는 도시여야 청년이 머뭅니다. 예.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정말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거지, 정치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이제 생애 주기별로 되는 청년들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울산의 청년들은 처음에는 진학, 두 번째는 취업,
세 번째는 주거. 이 각각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대학교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일자리가 모자라서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주거 환경이 아쉬워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울산을 떠나려고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서별로 이거는 뭐 주거니까 이 부서, 뭐 이거는 이제 교육이니까 저 부서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하나에 통합돼서 울산 청년들을 위한 통합된 정책으로 생애 주기별로 이제 사회 청년생부터 이제 이후에 직장인 이후에 이제 가족을 만들 때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부서와 통합적인 정책이 있어야지만 울산의 청년들이 남아 있고 그런 강력한 부서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실망해서 일시적인 어떤 등돌림, 저는 뭐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래도록 무관심하거나 정치 혐오하거나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2030 청년들에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함께하자. 어떤 동료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진혁 시당 대학생위원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솔직히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내 월세, 내 일자리,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걸 알수록 관심은 올라갑니다. 울산도 청년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입니다.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등을 돌린 순간 청년을 위한 정책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청년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정치도 변하고 울산도 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울산의 미래를 선택하는 주인공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 대변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다른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더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뉴스나 신문에 비해서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지만 사실 저희가 느끼는 버스 노선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의 주차장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방선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고 구의원이 바뀌어야지 우리 동네에 분위기가 아니면 공원이 아니면은 새로운 안전시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내 앞 주차장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를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방 정치에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이제 이마에 땀도 흘리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청년이 없는 울산의 미래 생각만 해도 힘이 쭉 빠집니다. 왜 떠나느냐 묻지만 말고 도시가 울산에 남아야 하는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지방선거를 이제 100일 정도 앞둔 지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 집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신혼가구, 이사가구, 나만을 위한 맞춤 가구까지 보고 만지고 비교하는 진짜 가구쇼.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유에코에서 만나는 2016 울산 가구쇼. 지금 사전 등록하고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으세요.